안녕하세요.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.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못 받아서 너무 꼬여버린 영조 할아버지. 왜 자꾸 인도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무기들을 손에 드는 거냐고요. 12회 예고를 보니 기억이 온전치 못한 영조는 산이에게 이선이라며 사도세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.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막 산이가 선이 같고 지금이 사도세자가 죽었던 이모년 같고 막 그런가 봐요. 12회에서는 중전이 편전에 행차하여 금등지사의 존재를 알리고 영조는 미안하다 산아 넌 마땅히 이 나라의 지존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며 영조랑 산이랑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겠죠. 이후 무사히 보위에 오른 산이가 덕임이가 자신을 위해 한 행동을 모두 알게 되면서 너였구나 덕임아 너일 수밖에 이러고 키스 딱 하면서 끝이 나겠죠. 솔직히 뻔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 준호가 하니까 하나도 안 뻔해요. 완전 새로워요. 그런데 우리 산이가 고통받는 거 이젠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보겠어요. 어머니를 향해 날아오는 할아버지의 인두를 맨손으로 잡은 산이 얼마나 아팠을까요? 산이 얼굴에 핏줄이 서는데 제가 다 아프더라고요. 그런데 하필 왕의 옥새를 찍는 오른손을 다쳤습니다. 옥새를 찍지 못하고 손의 상처를 바라보던 산이의 모습이 새 손의 자리에서 폐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는데요. 그때 나타난 덕임이의 환영. 덕임이는 산이 환영 보고 산이는 덕임이 환영 보고 둘 다 왜 이리 애틋하냐고요. 덕임이는 새손자의 곁에 그저 있어드리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속상해 했었죠. 하지만 산이는 덕임이가 곁에 있지 않아도 이미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. 너가 곁에 있었다면 조금은 덜 아팠을까라며 울면서 웃는 산이의 표정에 제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. 덕임이의 환영은 산이 손의 상처를 다시 감싸줬는데요. 꼭 제가 상처를 치료해 드릴 테니 아픔은 있고 꼭 보위에 올라 이 오른손으로 옥새를 찍으셔야지요 저하 라고 말하는 듯해 보였습니다. 이 장면이 곧 덕임이가 금등지사를 찾음으로써 산이가 무사히 보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었겠죠. 박상궁의 휘양과 덕임이의 어깨 문신, 해경궁 홍씨의 가락지는 정전에 어자 뒤편에 놓인 1월 오봉도에 금등지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. 덕임이가 중전에게 바로 금등지사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훗날의 국왕에게 큰 도움을 준 대왕대비가 될 것인지 뒷방에 앉아 수나 놓는 대왕대비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게 완전 질이더라고요. 산이의 편이 확실히 되어줄 것인지 믿어도 되는 건지 파악한 거잖아요. 역시 덕임이 똑똑해. 그런데 상선, 자기 등불을 들어 전하의 앞길을 비추는 것뿐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 진짜 처세술 최고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비위 맞추기 힘든 영조 곁에서 상선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거겠죠. 11회 리뷰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상과 덕임의 소유욕에 대해서 톱파볼게요. 11회는 상과 덕임이 함께하는 장면은 많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함께했던 회차였습니다. 또한 그 어떤 회차보다 두 사람의 소유욕이 드러났던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. 개인적으로는 현실이 아닌 창작물의 세계 안에서만 뭔가 산뜻한 로맨스보다 소유욕과 질투, 집착의 콜라보레이션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런데 우리 덕임이와 산이는 끈적거리는 로맨스와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. 산이는 덕임이의 얼굴조차도 너무 소중해서 쓰다듬지를 못하니까요.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둘 다 엄청난 소유욕을 갖고 있는 캐릭터였습니다. 제일 먼저 산이의 쓰담쓰담을 받았던 백구 장면부터 톱파볼게요. 대청마루 위에 앉아 아기 백구에게 가라고 앙탈 부리는 산이. 에이 가라니까 이 대사 저 최소 20번 돌려봤어요. 강아지한테 근엄하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산이는 강아지가 귀여운 마음을 숨기질 못하고 근데 또 이 누나는 그런 준호가 너무 귀엽고 12회에서 산이와 덕임이가 함께한 거의 유일한 장면이었는데요. 햇빛이 화창한데 비가 온 것처럼 이 장면은 산과 덕임, 백구의 귀여움 뒤로 큰 슬픔을 감춰놓은 장면이었습니다.
너에겐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말로 진심을 드러낸 항상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듯한 인생을 살았던 산이의 아픔과 그런 새손자가 안타깝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스타일로 저하께서 승하하시면 밥줄이 끊기니까 강령해야 한다고 말하는 덕이미의 모습이 참으로 애틋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장면 안에 진짜 숨은 의미 다들 찾으셨나요? 바로 산이의 소유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덕이미의 목덜미를 잡고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며 집착 관공의 모습을 보여주던 산이는 백호가 어려서 어미를 잃었는데 주인까지 잃게 되면 불쌍하기 때문에 키우지 않겠다 했습니다. 산이는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새손의 자리에 있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을 견뎌오느라 아비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했듯 아무것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죠. 너에겐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 곤란하다는 산이. 그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연약한 부분일 거예요. 누군가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. 하지만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말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? 자, 이제 가거라. 난 너의 주인이 아니다. 산이는 아끼는 강아지에게도 잃는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. 그런데 사랑하는 덕이미에게는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죠. 그저 곁에 있어 달라고만 말했습니다. 덕이미의 마음은 좀 아프게 하더라도 내 속내를 너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위로도 받으며 곁에 두고 싶다는 거잖아요. 내 곁에 있으면 슬퍼지고 힘들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곁에 두고 싶은 소유욕. 내가 단 하나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덕이미인 거죠. 강아지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접은 것처럼 새손인 산이는 덕이미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었습니다. 그리고 산이는 보위에 오른 후 왕이 되어 덕이미를 취하고 후궁 첩지를 내리겠죠. 물론 새손 시절보다 왕이 되면 덕이미를 지켜줄 힘이 더 생기니까 후궁 첩지를 내린 거긴 하겠지만 아무것도 온전히 못 가져도 너만은 갖고 싶다는 산이의 소유기 전 너무 애틋하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 덕이미는 온전히 제대로 갖지 못하면 차라리 안 갖고 말겠다는 성향이었어요. 10일에는 그 어떤 회차보다 덕이미의 마음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. 새손자를 연모하는 건 인정. 그런데 왜 연모한다 해서 후궁이 돼야 하냐 이거죠. 새손자도 소중하지만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덕이미의 생각이 참 좋더라고요. 궁녀 친구들이랑 체교놀이 할 때 덕이미는 작은 집 하나를 만들었었죠. 이게 그냥 덕이미의 소원이었던 거잖아요. 작은 집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해주는 남자랑 아들, 딸 낳고 오순도순 사는 거. 하지만 왕의 여자가 된다면 남편을 나눴어야 하는 상황. 새로운 여인이 굴비처럼 줄줄이 들어오는데 그 꼴을 보면서도 입도 뻥긋 못하고 참는 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.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낫다는 말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. 산이가 내민 손을 잡고 후궁이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게 되니까 산이의 마음을 계속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. 그런데 덕이미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.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게 담겨있는 말인지요. 덕이미가 처음으로 나뭇잎배를 띄워보냈을 때 그 배는 둥둥 잘도 떠내려갔습니다. 이후 덕이미는 감귤에 담긴 산이의 마음을 거절했죠. 하지만 덕이미가 띄워보낸 두 번째 나뭇잎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맴돌다 결국 덕이미의 손에 의해 걷어지게 되었는데요. 이 연출 완전 미쳤잖아요. 소중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연고 하나 직접 줄 수도 없고 소식조차 전해드릴 수 없는 상황.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에 이 사랑을 그만둬야 한다. 나뭇잎배에 실어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떠오른 새손자와의 이마키스. 내 자신을 위해 새손자에 대한 마음을 거둬야 하지만 거둘 수 없는 덕이미의 마음이 결국 떠내려가지 못하고 잡혀버린 나뭇잎배에 고스란히 담겼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